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.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작년 한 해 동안 경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통계가 나왔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경주소방서에서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공개를 했는데요. 네. 작년 1년 동안 우리 경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252건으로 그 2022년 280건보다는 28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약 네. 10%포인트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 월별로는 2월 달에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중에 음. 가장 많은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 2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네. 또 작년 1년 동안에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을 포함해서 30명이 음.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. 네. 요 인명피해는 2022년 사망 1명, 부상 14명, 총 합쳐서 15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. 재산 피해는 20억 2천여만 원이 발생해서 2022년보다 약 7억 9천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났습니까? 산업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. 252건 가운데 56건이 산업시설에서 발생해서 22.2%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, 이어서 주거시설 50건, 음. 또 기타 야외 41건, 자동차, 철도와 같은 차량에서 39건, 네. 기타 서비스 14건, 생활 서비스 20건, 임야 13건,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37.3%인 94건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. 네. 정기적 요인이 25.4%인 64건, 또 원인 미상 화재가 16.3%, 음. 41건, 기계적 요인이 11.1%, 28건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주소방서에서는 이 화재 원인별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,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자나깨나 불조심해야겠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다음은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 소식인데요. 포항도 그렇습니다만 경주페이도 발행 규모가 좀 줄었죠? 예, 그렇습니다. 올해 경주페이 발행 규모 1,200억인데요. 네. 작년에 발행액 1,800억보다 600억 원이나 무려 감소한 것입니다. 음. 작년의 경우에 경주페이 발행액의 약 6%에서 10%에 달하는 151억 원을 그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제공을 했는데 네.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음.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렇게 그 발행액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올해는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. 작년에 3,500억보다도 무려 525억 원이나 줄어든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의 발행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.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액도 줄었는데 또 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한도액도 변경이 됐다고요? 이렇게 이제 발행액이 줄어들고 또 작년에도 여러 차례 그 캐시백에 대한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사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요. 네. 올해도 경주시에서는 일단 경주페이 캐시백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있는 달에는 월 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%,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경주페이를 사용하면 4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10달은 월 40만 원 한도에서 7%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2만 8천 원까지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. 네.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주시에서 어쨌든 이 경주페이 활성화라든가 또는 이 경주페이 사용자들에게 자발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주페이 모바일 기부 서비스도 그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했고 또 올해에는 경주페이의 이 건강 걷기 마일리지라든가 정책 발행금 등 각종 지원금과 다양한 시책을 담아서 이 경주페이 활용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네. 발행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
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캐시백 지급 한도랑 범위가 좀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뭐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. 네. 작년부터 정부 예산이 작년에도 당초에는 정부 예산이 제로였다가 겨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민주당 주장으로 3,500억이 부활하기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네. 되면서 경주시도 여러 차례 이 캐시백 지급 한도와 범위를 작년에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정도 변경을 합니다. 너무 음. 잦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네. 작년의 경우에 살펴보면 1월 달에는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월 50만 원 한도에서 10% 지급하고 그 밖에 달은 월 30만 원 한도에서 6% 캐시백 그러면 최대 18,000원까지만 돌려받는 이렇게 또 정책을 폈다가 또 사용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작년 3월 달에는 설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10% 캐시백 요건 그대로 하더라도 네. 그 밖에 다른 그 40만 원 한도에서 10%로 또 올리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. 음. 또 그러다가 작년 8월 달에는 연매 추석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 행정안전부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경주시에서도 캐시백 이 30억 초과 가맹점은 사용만 할 수 있고 캐시백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변경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발행해놓은 캐시백 예산이 남으니까 8월 달에 가서는 설 추석 명절은 기존 그 50만 원 한도에서 10% 하더라도 나머지 달은 60만 원 한도에서 10%로 또 편달의 경우에도 70만 원 한도에서 7%로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시민들은 음. 물론 이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경주시도 좀 그 사용액 예측이 어느 정도 좀 실패한 것 아니냐,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액을 너무 자주 바꾼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. 그런 네.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다음은 경주시가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 한국관광의 별,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지금 경주로 온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네. 올해의 관광지는 이 한국 관광의 별 가운데 일반 상으로 치면 말 그대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경주 대표 관광지인 대릉원하고 이 동궁과 월지가 그 단순히 어떤 경주 최고의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공인받은 것이다.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. 네. 경시에서는 이런 경사를 기념해서 1월달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음. 그 한국 관광의 별 그 대상 장소인 대릉원 내에 그 천마총 대릉원 전체는 작년부터 무료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네. 그렇게 되면서 천마총은 또 유료로 또 변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천마총하고 동궁과 월지 입장료가 성인 기준 각각 3,000원인데 네. 이 작년에 경주시가 출시한 경주로 온이라는 이 앱에 그 회원 가입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 그 한 명당 2장의 그 무료 입장권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이 이벤트는 그럼 언제까지 진행되나요? 요 1월 12일 날 시작을 했고요. 1월 네.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. 이번 달까지만 시행을 하는데 네. 경주시에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경주로 온 이 앱에 신규 가입자가 한 5천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. 이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. 경주시에서는 올해 이런 이벤트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그 한국 관광의 별 올해 관광지로 선정된 것 그리고 또 경주로 온이란 이 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경주로 온이라는 앱은 여행자 누구나 이 통합 관광 플랫폼이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여행 준비에서부터 경주에 있는 식당들까지 예약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이용을 당부를 하고 있고 저는 크게 사용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 앱은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좀 꼭 사용해 보시는 게 식당 장소까지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식당들은 내가 원하는 특정 장소까지도 지정을 할 수 있고 메뉴도 물론 당연히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. 네. 이건 아주 편리한 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네, 정말 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앱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반가운 또 따뜻한 소식인데 경주시가 화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전달했다고요? 예, 작년 12월 달에 경주시 성건동 상가주택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들인데요. 우리 고려인 동포인데 42살 여성하고 그 딸 김엘리나 양이 각각 2도와 3도의 중화상을 입고 현재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네. 이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뭐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주시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국민 건강보험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많이 들어가고 음.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작년에 다산목민 대상으로 받은 보상금 1,000만 원으로 그저께 이 치료비로 지원을 했고요. 또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에 에서 SNS에 이런 사인을 올리면서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센터장이 개인이 올린 이 모금 계좌로만 일주일 동안 450만 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한수원 1,000만 원, 뭐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500만 원, 삼성생명에서 1,000만 원, 정토에서 1,000만 원 이렇게 치료비에 가까운 성금은 치료비가 현재까지 한 5,500만 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네. 정도는 현재 지원이 되고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게 경주시의 설명입니다. 네. 또 사랑의 온도탑 100도도 조기 달성했네요. 예, 이게 목표 금액이 경주시가 올해 설정한 것이 8억인데 지난 1월 12일 날 목표 금액 8억을 돌파해서 경주역에 세워놓은 경주역에 세워놓은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하는데요.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 이런 경제 사정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조금 전에 고려인 동포 모녀에게도 그렇고 또 이런 이웃돕기 이런 성금을 많이 내주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웃과 연대하려는 마음들은 참 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슴 따뜻한 소식이다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김종득 기자였습니다.